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어린이는 아니죠? 중학교 1학년 여러분. 네, 이제 청소년이 되었는데 자꾸 어린이라는 말이 자꾸 입에 붙어 있네요. 오늘은 1단원 소수와 합성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반드시 확인 한번 하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되는 소수와 합성수의 두 번째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거듭제곱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거듭제곱, 우리가 아마 어떤 일상생활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했을 때 잠시만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나타내는 수들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2라는 수를 곱해요. 몇 번 곱해요? 3번 곱해요. 3번 곱해요. 그러면 위에 작게 3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할 때 그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마다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여기 큰 2가 보이죠? 이 2를 우리는 밑이라고 불러요. 어떤 수를 곱했어? 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작은 수인 이 3을 지수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제 친구 중에 지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랑 똑같이 이 3이라는 위에 작게 쓰여 있는 이 친구의 이름도 지수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과 지수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2 곱하기 2는 2를 두 번 곱했으니까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우리가 2의 제곱을 본다면 이건 얼마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면 4를 나타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2 곱하기 2니까. 이걸 가르쳐주고 그러면 2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 6입니다. 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왜? 2 곱하기 3이니까요. 맞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2 곱하기 2는요. 2를 두 번 곱하는 거죠. 그런데 2 곱하기 3이라는 건요. 2를 세 번 곱하는 거예요. 2와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3이라는 것은 사실은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계산하기 때문에 8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걸 실수를 한답니다. 기억해야 돼요. 지수는 몇 번 곱해줬는지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는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은연중에 읽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아요. 2하고 3이 작게 있다. 그러면 2의 세제곱이라고 읽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수가 있고 위에 2가 있으면 2a의 제곱 이렇게 읽듯이 2가 있으면 2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a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럼 센스 있는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대답했죠? 네, 선생님한테도 들리는 것 같아요. A의 4제곱 이렇게 읽습니다. 다시 말해서 3의 4제곱, 4의 4제곱 A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을 거듭제곱으로 나타냈을 때라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의 제곱은 1이에요. 1의 세제곱은요? 1이에요. 1의 4제곱은요? 1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했던 2의 세제곱을 6이라고 했던 친구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 1의 제곱은 2라고 해버리겠죠. 1의 세제곱은 3이라고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 볼게요. 소인수 분해란 무엇인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소수를 배웠잖아요. 소인수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풀어보면 소수인 인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수는 처음 들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수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약수와 같은 개념이에요. 약수와 같은 개념으로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어요.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게 무슨 소린가 라는 건데요. 이런 거죠. 6이라는 수는요, 1 곱하기 6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2 곱하기 3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6이 되는 6의 인수는요, 1, 2, 3, 6이 되는 겁니다. 진짜 약수랑 똑같죠? 그런데 소인수라는 것은 어떤 수? 소수여야 된대요. 그 중에 소수들을 찾아볼게요. 네. 소수인 수인 2랑 3이 나왔어요. 그러면 6은요,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인수 분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소인수를 분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익히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볼게요. 소인수를 분해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60이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60이라는 수는요, 60을 나눌 수 있는 제일 작은 소수인 2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30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는 그대로 두고요. 다시 30을 2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15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2는 그대로 두고요. 15를 다시 한번 나눠 볼게요. 15는 3으로 나눠지네요. 이제 끝났어요. 소수가 아닌 수가 하나도 없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거듭 제곱을 배웠기 때문에 2가 2개 곱해져 있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하고 60의 소인수 분해가 끝이 났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 갈게요. 이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60이라는 걸 가르기를 할 거예요. 2와 30으로. 그리고 30이라는 것도 2와 15로. 15는 3과 5로. 아까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홀로 가르기 안 되고 남아있는 수들을 곱하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고,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면 똑같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게 되는 방법은 직접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다 써볼게요. 60을 나눗셈을 거꾸로 쓰는 거 해봤죠? 그걸 통해서 소수들로만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 쓰는 숫자들이 큰 숫자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소수들로만 나누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나눠지고 소수들로 나누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수가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눗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나눈 수랑 남아있는 수들을 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은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똑같은 문자나 숫자를 여러 개를 곱할 때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거듭제곱이었고요.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어떤 수를 여러 번 곱했니? 라는 게 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번 곱했니가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 선생님 얘기했죠. 3의 제곱은 얼마니? 라고 하면 그 값은 3 곱하기 3을 의미하기 때문에 9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빨리 보고 3 곱하기 2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거듭제곱을 읽는 방법. A의 제곱, A의 세제곱, A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의 제곱, A의 세제곱, A의 4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1은 어떤 거듭제곱을 하더라도 1이 된다는 것. 그리고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었는데 1번, 2번보다는 3번을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적게 들거든요. 그리고 실수를 안 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눗셈이 빨리 들지 않는다면 옆에 공간을 가지고 나눗셈을 계속 해주면서 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소인수분해까지 오늘 배운 내용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왜 배우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꼭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